정신없는 그런 3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3월 말에서 4월 초쯤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험 대비를 하려고 하는데 국어 과목이라고 하는 거를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중학교 때 관성이 남아있게 돼요. 영어나 수학 같은 어려운 과목 같은 거에 좀 치중을 많이 하면서 중학교 때 그랬듯이 국어라는 과목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하긴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국어라는 과목을 중학교 때처럼 뭐 자습서라든지 그런 거 조금 외우고 중학교 때처럼 뭐 평가 문제집 같은 거 사가지고 혹은 뭐 천재 같은 경우에는 천재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뭐 백발백중 이런 문제집도 팔거든요. 그런 문제집 같은 거를 사가지고 한두 권 풀어보고 어디서 족보닷컴 같은 거 아이디 같은 거 얻어가지고 인쇄해가지고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비를 해서 학교 시험을 치게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중학교 국어 방식이죠. 중학교 때 국어 내신 시험을 준비했던 방식이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중학교 때보다 훨씬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고등학교라는 게. 그러면 이제 친구들도 굉장히 마인드가 달라졌기 때문에 나는 고등학교를 이제 성공적으로 보내겠다라는 욕심이 이제 처음에는 좀 초심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 했던 것보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조금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서 나름 기대를 하죠. 결과를 기대하고 딱 시험을 딱 치는데 이제 시험은 이제 보통 7, 80점대가 나오는 거죠. 이제 학교가 좀 시험이 어려운 학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고 제가 아까 일전에 말씀드렸죠. 그럼 보통 7, 80점대가 나옵니다. 그래도 조금 양호한 거는 80점대 중후반 정도가 나오면은 그렇게까지 좌절을 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70점대에서 80점대 초중반까지 그리고 좀 심하게는 60점대 중후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 친구들이 원래 중학교 때 국어가 이제 성적이 어땠냐, 중학교 때 국어가 성적이 어땠냐, 보통 90점대였던 친구들인 거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루트를 거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퀘스천 마크만 가지고 사실 뭐 남의 일처럼 조금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있었던 것은 국어 성적이 잘 나오기 때문이에요. 국어 성적이 나름 학교에서 뭐 가끔 80점대 중후반이 나올 때도 있겠지만 보통 90점대가 나온단 말이죠. 영어 수학은 어려운 반면에 국어는 잘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남의 일처럼 약간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게 돼요. 은근히 마음속에서는 국어는 문제가 없다. 최소한의 학원은 다니고 있다. 최소한의 독서 논술을 계속 하고 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마음속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도 국어를 잘했었고 원래도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중학교 때 뭐 할 만큼 독서 논술도 해놨고 뭐 선행도 특강 들었고 아니면은 조금 미리 선행을 좀 하신 분들도 있겠죠. 과외로 이제 독서 토론, 독서 논술 같은 거 과외로 진행하면서 살짝 중간에 학교 시험이나 선행도 맛보기로 조금 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학생 나름대로도 열심히 중학교 때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90점대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60점대 후반에서 심하게는 60대 후반에서 이제 80점대까지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요즘은 등급제가 뭐 5등급제로 바뀌어가지고 1등급이 10%인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직 이 등급제는 좀 익숙하지가 않은데 제가 예전 등급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등급에서 보통 4%인가 그랬죠. 그렇죠? 2등급 초반대 정도 돼야 우리가 조금 쓸만한 학종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거였잖아요. 요즘은 또 바뀐 게 이번 고등학교 1학년부터 내신하고 수능이 또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다 잘해야 갈 수 있게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신이 지금 등급제가 10% 1등급 안에 10%가 들 수 있다는 거는 뭐 예전 같으면 2등급짜리도 1등급이 될 수 있다는 얘기라 내신이 조금 덜 치열하게 만들려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신은 사실 1등급 안에만 들어가면 뭐 선별은 수능 점수로 선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제가 아직은 이번 새로운 입시를 막 연구해 본 건 아닌데 내신은 일단 1등급 안에만 들면 수능이 어려울 테니까 수능으로 선별을 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나아가는 방식? 전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신 등급으로 너무 치열하게 싸우면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거든요. 네.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단 1등급 10% 안에 무조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 우리 반이 30명이다 그러면은 3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니까 쉽지가 않겠죠. 우리 자녀가 이번 새로 바뀐 입시로 가려면 수능 국어도 꾸준히 선행으로 열심히 갈고 닦으면서 동시에 학교 시험도 1등급이 나오게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중학교 때 국어 좀 잘했다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7, 80점대 나와버리면은 1등급까지는 힘들 수 있겠죠. 3등 안에 드는 친구가 국어가 7, 80점대가 나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때부터 어머니들이 이제 머릿속에 큰 충격을 받으세요. 뭐지? 우리 애가 갑자기 국어가 왜 그러지? 엄청 잘했었는데, 그리고 특강도 들었는데, 계속 국어 과외 이제 시키고 그러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급격하게 국어 과외도 시키고, 애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중학교 때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학원에 문의를 하시거나, 학원에 등록을 하시거나, 뭐 이런 루트를 항상 거치시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맨날 전화하면서 어머니들께 말씀드리죠. 어머니, 중학교 때랑 다르게 고등학교 국어는 상대평가라서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 하더라도 자녀분이 공부를 잘 하더라도 더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등급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점수 자체가 낮은 것은 고등학교 국어는 원래 중학교 국어랑 레벨이 다를 정도로 엄청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때서야 저희 겨울방학 때 선행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 2달 살짝 그 수박 겉핥기로 선행을 한 거 가지고 내신이 1등급이 나올 거였으면은 아무도 걱정하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어떻게 했어야 고등학교 국어를 처음부터 잘 보는 아이로 만들 수 있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머니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심지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까지 저한테 이제 상담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라 하면 뭐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어렸을 때 책을 너무 안 읽었어요. 그래갖고 성적이 안 나오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류가 계시고요.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었는데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국어 실력이 부족한가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고등학교 국어라는 거를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국어라고 하는 거는 독서의 양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또 아예 관련이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뭔가 딱 긴 글 같은 거 있죠. 긴 글. 뭐 그게 비문학이든 뭐 소설이든지 간에 뭔가 긴 글이 나왔는데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 있어요. 딱 긴 글 보면 마음부터 약간 섬뜩한 거죠. 약간 벌써 주눅이 들어요. 약간. 그리고 읽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런 친구들. 긴 글을 약간의 포비아가 있고 읽는 속도가 느려요. 긴 글을 읽는 것 자체를 힘들어해요. 요런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면 있거든요. 요런 친구들은 고등학교 가서 이제 국어 성적 올리기 가장 힘든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최소한 요런 상태에는 머무르지 않게끔 어렸을 때 독서가 되기는 돼야 돼요. 예,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만들어줘야 돼요. 뭐 독해력이라든지 어휘 같은 거 있죠. 그 수준은 최소한 넘겨줘야지 우리가 그 위에서 고등학교 국어에 뭐 다른 무언가를 논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 친구는 너무 안 된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 DNA나 아이의 어떤 성향과도 좀 관련이 있어서, 어떤 친구는 어렸을 때 별로 책 안 읽어도 글 읽는 게 그렇게 뭐 힘들지 않고, 글 읽을 때 뭐 어휘 같은 것도 딸리지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타고난 그런 언어 능력이 어느 정도 좀 있는 거죠. 감각 같은 게, 언어 감각이 있는 거죠. 그런 친구들은 또 독서 같은 게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해도 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특히 주로 이과 성향인 친구들이 있어요. 수학을 좀 잘하고 어렸을 때부터 사고방식 자체가 약간 이과로 좀 타고난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 주로 이런 경우가 많은데,
긴 글 읽는 거 유난히 힘들어하고, 또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국어는 어휘가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모르는 단어가 일단 너무 많고. 이러면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 위에 아무리 우리가 고등국어를 뭐 열심히 탑을 쌓아도 이제 모래성을 쌓는 느낌으로다가 무너지고 잘 안 오릅니다. 최소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독서 논술을 하는 게 맞기는 맞다.